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장 인덱스 8장 9장 인덱싱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싱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이제 DB 설계까지 다 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빠르게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꼭 한번 다뤄야 하는 내용이라고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쓰는 방법도 배웠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이런 그림처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때 당연히 CPU가 있고 당연히 기억을 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랑 SSD가 있겠죠. 저장 장치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OS를 통해서 MySQL 워크벤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SQL을 명령을 하겠죠. 우리가 SQL 명령을 했을 때 그거는 MySQL DBMS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데이터 파일이나 아니면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폼 파일이나 아니면은 로그 파일들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런 데이터들은 하드나 SSD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명령을 한 것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시스템 통해서 CPU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에 쓰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은 보조 기억 장치, 하드, SSD, USB 메모리 이런 데서 저장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PU 메인은 그냥 그것을 아까 DBMS를 통해서 불러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SSD를 써도 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하드를 많이 씁니다. 하드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장에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적당한 섹터에 있는 값들을 긁어서 읽어오는 형태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쭉 하드 돌리면 막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가지고 암과 헤더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섹터 데이터로부터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가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한 속도나 읽어오는 시간이나 이런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액세스 타임이 접근을 해서 불러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가지고 있다고 일단 먼저 알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 파일은 실제적인 데이터 테이블이나 이런 형태로 데이터와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오늘 배울 인덱스도 여기 들어가고 폼 파일이라고 해서 폼 파일을 해서 우리가 필드나 데이터 타입 이렇게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도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파일과 폼 파일로 해서 하드의 어느 공간에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인덱스라고 있는데, 자, 인덱스는 그냥 번역하면 색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이터 쓸 때 항상 여러분도 봤을 것 같은데, 자, 색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면 볼 수 있는 게 색인이죠. 예를 들어 제가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도서관에 몇만 권, 몇십만 권의 책이 있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책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보통 도서관 홈페이지에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가나다 순이면 디귿으로 가서 먼저 거기에서 찾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보조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니면 컴퓨터 관련 세션은 3층에 있다. 그러면 이제 3층 가서 디귿 부분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순서나 이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책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 학생 DB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다 있어야 되고 과거 졸업생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동국대학교 데이터베이스 DB에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떤 특정 학생을 찾고자 한다면은 그걸 하나하나씩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특정 학생을 찾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보통 오른쪽에 있는 건 비트리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에 가면은 아까 봤지만 뭐 예를 들어 컴퓨터에 있는 게 뭐 3층에 있고 3층에 뭐 첫 번째 섹션에 어디에 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책을 찾아가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만 번째 데이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노드로부터 가가지고 내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지 또 어디에 있을지 이렇게 점점 움직이면서 내 데이터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찾는 자, 이런 어떤 길라잡이 같은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자, 그런 형태가 색인 이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구조는 비트리라고 하는 구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가정하면은 자, 일반적인 뭐 자료 구조나 이런 데서 배웠을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어떤 뭐 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도서들이 막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5번 책을 찾고 싶어요. 5번이라고 하는 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노드부터 비교해 가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 큰 거는 오른쪽, 작은 거는 왼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5번 책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갈래길이 나뉘어지죠. 그럼 갈래길 중에 어디로 갈지를 보면 5는 4보다 크니까 오른쪽 갈래길을 택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니까 6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저는 6보다 작은 거를 택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정표처럼, 물론 이것도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이정표처럼 어떤 중간에 분기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제가 하나하나씩 들려가면서 왼쪽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덱스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한 개 이상의 속성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본 키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쓰는 이유가 빠른 검색과 효율적인 레코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데이터를 할 때 1번부터 7번까지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4번, 6번만 비교하면은 빠르게 5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순서대로 뭐 정렬의 속성과 뭐 데이터의 그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참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구조화하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자, 여기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데이터의 위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5번에 들어가면은 포인터처럼 5번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가면은 실제 5번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치만 보유하기 때문에 좀 작은 공간을, 그래서 공간 낭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있긴 있지만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테이블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기본키 같은 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트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에 뭐 새로운 책을 뭐 오거나 새로운 책이 없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인덱스 구조가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데이터가 수정 삭제가 있는 경우는 인덱스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6번, 자 6번 데이터를 실제로 뭐 10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성이 달라지겠죠. 10번의 왼쪽에 5, 오른쪽에 7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변경이 발생하면은 인덱스를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뭐 시간 낭비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뭉태기로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8번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자, 8번 데이터를 찾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얘를 찾고 싶은데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고 이 노드가 어떤 이쪽 위치거든요. 그래서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여기, 4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 7번부터 10번, 그 9번까지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8번 데이터를 찾고자 하면은 여기 7번 이쪽 노드를 통해서 가면은
3번으로 가세요. 그래서 3번으로 가서 8번 데이터에 접근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경로 이정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빅3는 이 왼쪽 거는 얘는 너무 이렇게 이 순서가 그대로 딱 맞는 거였고, 보통은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뭐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8번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자, 나는 8번 데이터를 한번 검색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여기 있는 거고 시작이니까 6번에서 G가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서 2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제가 택해야 하는 길은 윗길이 아니라 아랫길로 갑니다. 그럼 일로 가요. 일로 쭉 가니까 2번 노드로 가라고 써 있어요. 2번 인덱스, 2번 데이터에 대한 구조가 나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8번이죠. 여기서 하나씩 비교를 해서 8번을 보니까 8번은 지금 3-1번이라고 하는데 들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이렉트리 3-1번으로 찾아가면 8번 데이터가 야구를 부탁해였고 이상 미디어가 적었고 13,000원이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보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리 인덱스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값보다 내가 큰지 작은지만 비교해서 이 정도를 따라만 가면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하고 보통 기본 키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기본 키에 대해서 보통 지정해서 이거에 대한 클러스터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가 물론 아까 비트리 짜는 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 구조가 생길 수 있는지는. 자, 근데 예를 들어 기본 키를 지정하지 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색인 찾을 때는 고유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유니크한 이런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하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뭐 적당한 행번호를 만들어 부여해가지고 인덱스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플러스 인덱스 기본 키로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번이나 이런 걸로 먼저 하나를 만들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학번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학번이 아니라 뭐 제가 이름으로 어떤 특정 학생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책 같은 경우에 책도 책 번호가 아니라 책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다른 그런 속성에 대해서 그래도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보조 인덱스라고요. 자, 보조 인덱스는 뭐냐면은 클러스터 인덱스가 아닌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걔는 보통 자주 쓰는 값을 써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조 인덱스를 따라서 제가 길을 찾아서 찾으면은 결과물에서 원래 있던 데이터의 정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본 키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면 학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번을 따라서 클러스터 인덱스로 검색하면은 그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 약간 이중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 인덱스라고 하고 아무래도 메인보다는 좀 잘 안 쓰이는 녀석들에 대해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뒤에 있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똑같이 8번 데이터를 뭐 찾는 건데, 자, 8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야구를 부탁해. 저는 이렇게 야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야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책을 저는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야구를 부탁해로도 지금 인덱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으로 책 제목으로도 인덱스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따져봅시다. 보니까 기준점에 이제 골프 바이블이 있고 올림픽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가나다 순을 보니까 야가 지금 올보다 위죠. 그래서 여기는 나는 위에 여기로 가야겠다.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길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골프 바이블부터 올림픽 이야기까지 정보들이 다 위에 있죠.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지금 뭐 하나씩 비교하는 거죠. 야구로 부탁해. 그러니까 야구로 부탁해를 쫙 보니까
결과물이 8이 나와요. 그럼 이 8이 뭐예요? 야구를 부탁해 기본 키인 거죠. 그래서 보통 클러스터 인덱스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방법은 자, 야구를 부탁해는 8번 도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도대체 8번 데이터는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7과 10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를 나는 여기를 가서 3페이지로 가보니까 8번 야구를 부탁해 이상 미디어 13,000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보조 인덱스는 바로 결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기본 키값 같은 경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키값을 클러스터 인덱스를 통해서 찾는다는 두 번 거쳐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로 찾으면 한 번에 오른쪽으로 할 수 있고 다른 걸로 쓰면 왼쪽에 한 번 검색하고 오른쪽에서 한 번 다시 검색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덱스 생성 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는 뭐로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는 유니크한 속성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기본 키를 많이 쓴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인덱스는 어쩔 때 쓰는지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웨어절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모든 거를 웨어 없이 모든 거를 다 찾는다고 하면은 인덱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불러오면 되니까요. 근데 웨어는 제가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전체 데이터 중에서 뭐 3학년 학생만 가져오고 싶다. 뭐 아니면 어떤 학과 학생만 가져오고 싶다. 등등 어떤 조건이 아주 걸릴 때 쓰는 게 웨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웨어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조인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각각의 속성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쫙 따진 다음에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주는 연산을 하는 게 조인이잖아요. 그 조인을 해도 우리가 검색해서 같은 거를 찾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인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이것을 찾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은 인덱스로 제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는 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덱스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검색할 때 굉장히 어떤 것이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또 그거대로 많아지면 데이터 변경할 때 모든 인덱스를 바꿔줘야 되고 뭐 메모리에 뭐 좀 더 차지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다른 걸 다 할 때 모든 거에서 속도가 또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덱스는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단 자주 쓰는 애들로 내가 즐겨찾기처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속성이 가공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다. 뭐 자주 바뀌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속성의 선택도가 낮을 때 유리하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값이 다 다른 디스팅트한 그런 경우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SQL문 배웠잖아요. 그 SQL문을 만들고 인덱스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성하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뭐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create 한 다음에 인덱스 이름을 적당히 이렇게 create 인덱스 한 다음에 인덱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인덱스는 앞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검색할 때 빨리 해줘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그때 우리가 온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가지고 어떤 테이블에 있는 어떤 컬럼을 대상으로 할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어센딩 뭐 이거는 뭐 오른차선 내림차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저장할지도 약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인덱스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내가 그러면 앞으로 학번에 대해서 뭔가 검색할 때 굉장히 빠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 실제 코딩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자, 어떤 employ라고 하는 employee number라고 하는 열을 대상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라. 인덱스 이름은 IXE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처럼 create index라고 적은 다음에 IXEM이라고 하는 거 만들고, 그 얘는 어떤 거냐면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에 emp no. 자, 여기에 대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 이름 쓰고 뭐 유니크인지 뭐 등등 다양한 또 이런 세팅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를 써서 만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에 어떤 인덱스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려면 이렇게 show index라고 치면은 employee from employees 하면은 employees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걸려 있는 인덱스들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게 non unique 나오죠. non unique 같은 경우는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키의 이름, 그다음에 시퀀스가 뭐 필드 순서가 뭐 어떤지 뭐 등등 이렇게 다 다양하게 값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걸려 있는지를 알면은 앞으로 뭐 내가 자주 이거를 웨어에 써야겠다 뭐 이런 경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건 것과 안 건 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큰 데이터를 쓰면은 걸려 있는 게 확연히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설정하는 방법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바뀌면 바꿔줘야 돼요. 데이터 바뀌면 구성들을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걸 할 땐 Analyze Table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를 다시 바꾼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덱스 삭제하는 것은 뭐 드랍 인덱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인덱스고, 자, 제가 만약 근데 제가 뭔가 셀렉트나 어떤 거를 쓰는데, 자, 인덱스를 얘가 쓰고 하는 건지 안 쓰고 하는 건지, 자, 이런 거를 한번 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이렇게 SQL 문을 적기 전에 explain 이렇게 적으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인덱스를 지금 쓰고 있는지, 타입 여기에 인덱스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알아서 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플로이에 있는 걸 다 하는데 오더바이에서 순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EMP NO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덱스가 이미 만들어서 존재하죠. 그래서 뭐 순서를 표기하거나 이럴 때는 뭐가 뭐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이런 걸 때도 인덱스를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조건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그래서 내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특정 인덱스를 쓰라고 명령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아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의 경우 같은 경우는 select star, 그래서 다 검색하는 그런 경우는 굳이 인덱스 없이 그냥 모든 거를 불러오는 대로만 보여주면 되니까 굳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올로에서 전체가 다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인덱스는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책을 찾고자 할 때 중간중간 이 정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메인 인덱스랑 클러스터 인덱스랑 보조 인덱스 두 가지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트리 구조 많이 얘기했죠. 자, 우리는 비트리 구조 아까 이 정도를 떠나서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쓰는 경우는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구성되는지 비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자는 딴 데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비트리는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말만 하고 설명 안 했는데, 비트리는 뭐냐고 물어보면은, 자, 트리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구조 같은 데서 배웠을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리프가 다 세임 노드에 다 놓고요. 그 다음에 논리프 같은 경우는 보통 m개, 그러니까 m은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m은 우리가 설정해 주는 설정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몇 개를 가지게 만드는 건지, 그 다음에 걔에 대한 children, 아래에 있는 노드는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게 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은 뭐 5, 4 이렇게 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쭉 했을 때, 그 다음에 보통 n-1개까지 보통 허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빼고는 보통 n-1개까지 가져온다고 볼 수 있고, 모든 루트는 뭐 2개의 children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볼까요? 뭐 이런 것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값의 어떤 그 사이사이 어디 위치로 가서 어떤 단계로 가서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m을 설정해서 몇 개면은 우리가 몇 개까지 각 데이터가 이렇게 4개씩 뭉쳐서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몇 개까지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값. 그래서 보통 m은 5로 여기서는 많이 설정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식 노드 개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3개면은 자식은 이렇게 4개까지 그 사이사이를 하니까 자식 노드 개수는 n 플러스 1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드 데이터는 그리고 정렬된 형태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 트리에 저장된다고 볼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14번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14번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면은 저는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는 14번이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13보다 크니까 가장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그 안에 14가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것이 비트리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트리를 이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할 수 있지만 비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리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들 건데,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지금 쭉 있어요. A, G, 뭐 알파벳 순서로 나중에 나갈 건데, 자, 이 순서로 있는 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인덱스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M은 5. 그래서 5면 4개까지 가능한 5개면을 잘라야 하는 그 형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제 알고리즘을 천천히 이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 규칙은 딱 하나예요. 5개가 되면은 가운데 거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m은 오면은 네,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큰 원리는 이겁니다. 5개가 되면 네, 가운데 값을 올린다. 이게 그냥 큰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만 따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5개가 되면 올린다. 자, 이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비트리 구조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서대로 보면은 자,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와요. 처음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오면 A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A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G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G는 A보다 오른쪽에 어디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F가 들어오면은 알파벳 순서가 F가 여기로 들어오고, 그다음 B가 들어오서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자, 문제점이 K가 들어왔어요. K가 들어오면은, 자, ABFG, K가 여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알파벳 5개가 됐는데, 제가 M은 5면은 5개가 되면 가운데 값을 올린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쭉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선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5개가 됐으니까 우리가 F를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표기하자면 F를 그냥 우리가 얘를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F, A, B 그 다음에 G, K 이렇게 트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5개가 되면 올린다.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추가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F, A, B 처음 몇 개만 제가 해드릴게요. G, K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D가 나왔어요. D 그냥 여기다 쓰면 되죠. D. 왜냐면 F보다 왼쪽이니까. 그 다음에 H는 F보다 오른쪽이고 G, HK니까 H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이 들어옵니다. M은
F보다 크고 좀 글씨가 잘못 썼는데 네. G, H, K 한 다음에 M이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겠죠. 자, M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J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약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J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J는 보니까 F 다음에 J죠. 그다음 J는 여기 J가 이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G, HI, JK니까 J가 여기 아마 들어갈 거예요. J가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알파벳을 따져보면은 JK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J가 넣었으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넣되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5개면은 올려야 된다고 했죠. 가운데 거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이대로 다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J까지 되면 뭐가 되냐? J까지 되면은 F, J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대해서 G, H가 나오고 여기서 K, M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개가 되면 올린다를 쓰면은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쉽죠. 그냥 추가하면은 무조건 올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F, J, 그다음에 A, B, D 있고 G, H가 있고 K, M이 있다 할게요. 그 다음에 뭐 E를 넣으면은 E는 아마 A, B, C, D, E니까 여기 들어가고 S를 넣으면 답을 잘 몰라서 보면은 이렇게 RS 이렇게 보긴 따라 할게요. 좀 제가 몰라서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I까지 했고 R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째도 문제 지금 X가 들어옵니다. 자, X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X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X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R이 또 올라가는 경우를 이제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가면은 R이 올라가서 이렇게 또 FJR 이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했지 그 다음에 5개만 올리고 이건 반복해서 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또 가보면은 C, 뭐 L, N, U, P 다 넣으면은 C는 여기 있으니까 C도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제가 P를 이렇게 넣었어요. P를 넣으면은 P가 어디 들어가냐면 제가 여기에 알파벳 순서상 P가 여기 들어간다 합니다. P가 여기 들어가면은 문제가 5개가 되니까 가운데 M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M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도 5개가 되죠. 그러면은 이 5개 중에서 J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마지막에 3단계 구조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5개가 되면 올린다. 물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M을 5로 설정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다 따라해 보면은 비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인덱스는 이 구조를 통해서 모든 아까 뭐 학번이면 학번 뭐 기본 키에 대해서 다 만든 다음에 제가 뭐 t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얘보다 큰가 해서 찾고 k는 크고 작다 그래서 k로 찾고 이런 형태로 훨씬 더 빠르게 제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는 그냥 알고리즘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알고리즘 하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 가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은 클릭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뭐가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거를 보면은 인덱스 타입이 다 비트리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형태를 써가지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덱스는 사실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트리 쓰고 나중에는 뭐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B 플러스 트리라고 해가지고 좀 뭐
포인트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도 쓰기도 하는데 우선은 비트리 정도 이 형태로 쓰인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말고사 시험이나 실습 수업 이거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